안녕하세요. 진쌤입니다. 이제 1학년을 마무리 짓는 단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히스토그램과 도수분포 다각형 그리고 상대 도수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도수분포표를 배웠는데 이 표를 가지고 그래프를 나타낸 것이 히스토그램이나 도수분포 다각형이에요. 그리고 이 상대 도수는 이제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1학년 3반 25명의 학생들의 키를 조사해서 이렇게 줄기와 잇그림을 그렸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 줄기와 잇그림을 이제 도수분포표로 만들어서 그래프를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서 제일 먼저 여기에 140 미만이 없으니까 요거를 하나씩 더 추가를 해서 하고 그리고 끝계급에도 이제 끝에도 줄기가 없나 19 줄기가 19인 건 없잖아요. 하나씩 더 추가를 해서 요거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에 별량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 뭐 별량 여기 칸이 4개가 한다고 해서 8을 이쪽에 쓰는 게 아니라 다 붙여서 썼잖아요. 그래서 별량의 개수만큼 칸에다가 이렇게 뭐 4칸, 7칸, 6칸 이렇게 해서 이제 줄기의 그림을 만들었는데 요 채워진 칸을 색칠을 쭉 하게 되면 는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채워지게 되죠. 여기에 있는 요 그림을 요거 시계 반대 방향으로 90도를 돌려서 그려 놓으면 이렇게 그림이 나타나요. 근데 이 그림에서는 의미가 여기서 이제 뭐 가로축이나 세로축에서 있는 들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는 할 때는 이런 간격이 있는 것이 이제 좀 차이가 있어도 그냥 똑같이 하니까 이것은 칸수로 하면은 실제로는 도수를 나타내죠. 그래서 이거를 도수분포표로 바꾸면 여기에 줄기가 14는 140대니까 140 이상 150 미만이죠. 그래서 요거를 도수분포표로 바꾸면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이때 요 그림에 가로축에서는 계급을 이렇게 다 집어넣고 세로축은 도수를 집어넣어서 그러니까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할 때 도수가 이렇게 돼서 여기는 자료 별량 개수가 4개, 7개, 6개 이렇게 나타나겠죠. 이렇게 그린 이 그림을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히스토그램이라 그래요. 막대 그래프가 이렇게 꽉 차게 그린 거나 마찬가지죠. 이때 이제 요 히스토그램만 가지고 나오는 문제가 이 직사각형의 넓이합은 얼마냐라는 질문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때 요걸 계산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직사각형의 요 가로의 길이는 요 간격이니까 일정하죠. 그걸 뭐라고 한다고 했죠? 계급의 크기. 그 다음에 요 높이는 도수가 되죠. 여기 계급의 크기 10, 도수 4, 계급의 10, 도수 7. 그래서 이거 보면 그냥 요거를 전부 다 이렇게 위로 쫙 세워놓으면 높이가 전체 도수와 똑같아지겠죠. 그래서 히스토그램의 직사각형의 넓이의 합은 이렇게 구해요. 계급의 크기에다가 전체 도수 25를 곱해서 여기에서 계산하면 250이 나오겠죠. 계급의 크기 10, 전체 도수가 25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쉬운 문제로 이렇게 제시가 될 때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도수분포 다각형을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히스토그램이나 도수분포 다각형은 실제로는 그게 그거예요. 그런데 나타내는 그림이 좀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도수분포 다각형은 어떻게 그리느냐 했을 때 이 직사각형에 있는 요 직사각의 윗변의 가운데 여기에 계급값과 도수가 만나는 점, 요 점을 다 찍어요. 그래서 여기 5개를 찍고 나서 마지막 계급과 처음 계급에도 하나씩 찍어요. 그리고 요 선들을 순서대로 쭉 잇고 난 다음에 밑변까지 맞게 되면 이렇게 다각형이 생기게 되죠. 이 다각형을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도수분포 다각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 도수분포 다각형하고 그 다음에 이 히스토그램하고 보면은 그냥 그림만 딱 봐도 어느 부분에 별량이 모여 있다 라는 것을 바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분포 상태를 시각적으로 보여줄 때 히스토그램이나 도수분포 다각형을 사용을 해요. 그런데 이 도수분포 다각형하고 요 히스토그램하고는
넓이가 어떻게 되느냐 봤을 때 여기에 있는 요 부분만 보면 요 삼각형은 여기 중점이니까 여기와 여기 빈자리는 넓이가 같죠. 잘라진 도수분포 다각형으로 잘라진 부분을 여기다 집어넣고 하면은 실제로는 이 히스토그램의 직사각형의 넓이에 합하고 도수분포 다각형의 넓이는 똑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서 때로는 히스토그램의 이 직사각형 넓이를 구하기도 하지만 도수분포 다각형의 넓이를 구해라 라고 하면 그거 다각형 모양이 이상한데 어떻게 구해요? 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넓이 구하는 것은 계급의 크기와 곱하기 도수를 곱해주면 네, 도수분포 다각형의 넓이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 문제에서는 이제 이런 그림이 나타나면 이렇게 뭐 잉크가 뭐 번졌다느니 아니면 찢어졌다느니 이렇게 해서 문제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어려울 건 없어요. 이게 이렇게 찢어진 것 히스토그램이나 도수분포 다각형에서 이렇게 가려질 때도 있고 여기에도 이렇게 그냥 가려질 때가 있어요. 이제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딱 하면 이게 숫자들 안 보이잖아요. 이렇게 도수분포표에서 가려지는 거나 이렇게 그래프에서 가려지는 거나 그냥 문제의 형식은 똑같아요. 그래서 부담 없이 어떻게 제시된 조건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주느냐 그것만 이제 주어진 조건만 확실히 챙기면 그렇게 어려운 건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상대 도수가 뭐냐? 선생님 문제 안 풀어요? 문제는 한꺼번에 한 문제로 그냥 전체적으로 다 볼 수 있는 그런 문제로 문제를 하나를 제시를 할게요. 상대 도수는 뭐냐라고 했을 때는 계급의 도수가 전체 도수에 차지하는 비율. 그래서 상대 도수는 구할 때는 이렇게 구하는데 이 그림을 보니까 뭔가가 좀 이렇게 생각나지 않아요? 상대 도수는 총도수분의 계급의 도수, 총도수는 상대 도수분의 계급의 도수, 계급의 도수는 상대 도수 곱하기 전체 도수. 네, 앞쪽에 방정식 할 때, 농도할 때 요거 아주 유사해요. 전체 소금물의 양에 소금이 녹아있는 양. 그럼 소금물분의 소금하면 농도가 나오잖아요. 그거와 상대 도수와는 거의 흡사해요. 그리고 이제 요 표는 이동한 거리는 속도 곱하기 시간 뭐 이런 게 돼서 이런 그림 했는데 요거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요 상대도에서 뜻 알면 여기 그냥 나와서 다른 문제 풀 때도 요걸 이용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상대도수 분포표를 보도록 할게요. 도수가 이렇게 돼 있을 때 상대도수를 구해라. 상대도수는 전체도수분의 계급의 도수니까 전체도수가 25니까 25분의 4. 근데 여기서는 이런 숫자가 되어 있을 때는 계산할 때 분모분자에 4를 곱하게 되면 100분의 16 하니까 이거는 소수로 간단히 나타나죠. 그래서 여기는 0.16. 그런데 여기 4를 곱하니까 16 나오면 두 자리로 하면 그냥 끝나죠. 그래서 여기 보면 0.28, 0.24, 0.20, 0.12. 자, 그러면 요거 합은 얼마일까요? 합은 항상 1이 나와요. 왜요? 왜요? 궁금하죠? 이거를 분수로 다 써놓고 보면은 이렇게 되는데 분모가 전부 다 25예요. 근데 위쪽에 있는 것들이 전부 다 도수예요. 근데 이 도수의 합은 25니까 이 분수들을 다 더하면 25분의 25가 되죠. 당연히 1이 되죠. 그래서 어떤 자료이든지 간에 상대 도수의 합은 무조건 1이 나와야 돼요. 무조건 1. 자, 그러면 이제 상대 도수에 대한 이제 그래프는 어떤 게 있느냐? 상대 도수 분포표를 이용해서 그래프가 있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히스토그램이 있고 그다음에 상대 도수를 이용해서 만든 분포 다각형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는 모양만 다르지 똑같아 있잖아요. 요거는 직사각형을 이용한 거, 이거는 그 직사각형 윗단에 중앙을 딱 점 찍은 다음에 양쪽에 계급의 도수가 0인 것 해서 그냥 다 해서 다각형 만든 게 도수분포 다각형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상대 도수가 이렇게 있으면 이제 이걸 가지고 히스토그램하고 도수 분포 다각형 두 가지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물론 가로는 계급을 쭉 넣고 조심해야 될 것은 여기에 도수가 0인 것 하나씩 이렇게 추가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세로는 상대 도수 여기가 이제 0.1보다는 크진 않으니까 1까지니까 가장 커봤자 1인데 여기가 나눠져 있으니까 여기가 제일 크니까 0.3까지만 해도 되겠죠. 근데 여기 0.1, 0.2, 0.3, 0.4까지 했어요. 근데 여기 다섯 칸을 만들었으니까 이 한 칸의 크기는 0.02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0.16 하게 되면 점을 찍어보면 여기 칸을 채워보면 0.02가 8개니까 8칸 여기는 14칸 쭉 가겠죠. 여기가 10칸 하나 둘 셋 넷 그래 나머지 것들도 다 이제 직사각형을 만들어 보면 이렇게 그린 이거는 뭐라 그런다고요? 상대 도수를 이용한 히스토그램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다시 또 이제 중앙에다가 이렇게 점을 찍어서 그리고 마지막 계급과 그 다음에 도수가 0인 마지막 계급에 하나 추가했는데 이것들을 전부 다 순서대로 연결해서 다각형을 만든 것은 요 놈은 상대 도수를 이용한 분포 다각형이에요. 그래서 주어진 것이 그냥 도수이든지 이렇게 상대 도수이든지 상관없이 이렇게 그래프 그리는 방식은 똑같아요. 근데 궁금한 점이 있죠. 이걸 가지고 도수 분포 다각형 만든 거나 이거하고 가지고 상대 도수 분포로 만든 분포 다각형이나 모양은 똑같아요. 똑같이 나오지만 여기에 있는 이 숫자의 크기만 다를 뿐이에요. 자, 그래서 상대 도수 분포표를 이용해서 히스토그램하고 상대 도수 분포 다각형을 그려봤는데 그런 걸 왜 해요? 짜증나게.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게 있잖아요. 이쪽에 총 별량의 개수는 50개고 이쪽은 만약에 300개다. 그러면 두 자리를 비교할 때 각각에 해당되는 별량의 개수들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두 자리를 비교할 때 어떻게 하느냐? 공정하게 비교할 때는 항상 상대 도수가 1이 나오는 이걸 가지고 비교를 해요. 그래서 별량의 개수가 다른 두 자리를 비교할 때 사용하는 것이 상대 도수예요. 그래서 상대 도수의 활용은 별량의 총개수가 다른 두 자료를 비교할 때 편리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 봅니다. 두 도시의 중학생의 키를 조사를 했는데 이렇게 보면 여기는 200명이고 여기는 100명인데 각각의 별량의 개수들이 다 다르죠. 자, 이것만 딱 보고 자, 어느 도시 1이 학생의 키가 클까요? 아니면 도시 2의 학생의 키가 클까요? 보니까 여기 별량들은 많은데 알 수가 없죠. 그죠? 이쪽은 별량들이 여기보다 훨씬 많은데 이거 가지고 어떻게 비교했느냐 라고 했을 때 상대 도수를 이용해요. 그래서 상대 도수를 다 구하면 좋겠지만 이제 그래프를 가지고 그냥 눈으로 확인할게요. 여기에 보면은 이제 여기 100명, 200명이니까 이 상대 도수 구하는 건 쉽죠. 여기를 하면은 2로 다 나누면 100분의 여기 2로 나누니까 0.09가 되죠. 그죠? 이 18을 2로 나누면 9가 되니까 0.09가 되겠죠. 그래서 요 계산하는 거 편리하니까 그냥 바로 상대 도수 분포 다각형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나누니까 0.09니까 여기 한 칸이 0.02니까 0.08 그 다음에 가운데니까 여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점을 찍어서 보면 이제 0.09 여기는 0.25 그 다음 0.34 0.29 그 다음에 요거는 0.13 하니까 이렇게 돼서 다각형을 마지막과 처음도 다 찍어서 다각형을 쭉 그려보면 자 이런 다각형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파란색, 이제 화면에서는 어떻게 볼지 모르지 파란색으로 표시를 했는데, 요걸 가져가니까 이건 0.08, 0.12 이렇게 되겠죠. 0.08, 0.12 해서 쭉 해서 찍어서 여기다 마지막과 해서 다 연결을 하게 되면, 자, 상대 도수로 한 것. 이거는 도시 1, 이건 도시 2가 되겠죠. 자, 이 그래프를 딱 보고 나면은 어떤 느낌이 와요? 그래프만 보고 판단하면 여기 도시 1, 도시 2인데, 자 보면은 이거 가지고는 이 도시 2가 그래프가 키 큰 쪽으로 이렇게 이동돼 있죠. 그러면 도시 2의 학생들의 평균 키가 더 크다. 뭐 그 도시가 잘 사는지는 몰라도 영양가가 부족해서 잘 먹어서 그런지 이쪽 학생들의 키가 더 평균 키가 더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실질적으로는 도시 1이 인원은 많은데 평균 키를 이렇게 조사해서 상대 도수를 나타내 보니까 이렇게 이동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두 별량의 개수가, 두 자료의 별량 개수가 다를 때 공평하게 비교를 할 때 사용하는 것이 상대 도수예요. 그래서 상대 도수는 이 별량의 총 개수가 다른 두 자료를 비교할 때 쓰는데 편리하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배웁니다. 어떤 것을 분석하고 이럴 때. 그래서 이런 것들 알고 있으면 일상생활에서도 이런 것들을 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익히고 나면 그런 것들을 비교해서 분석하는 능력이 생기게 돼요. 자, 그러면 문제를 봅니다. 다음 히스토그램은 중학교 3학년 키를 조사해서 나타낸 히스토그램이에요. 여기서 보면은 핵심적인 이제 제약 조건이 이제 여기 아까 같이 이제 막 찢어졌는데, 제시된 조건이 160에서 180 미만의 학생의 상대 도수가 0.6일 때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해서 이렇게 세 가지 질문이 있어요. 세 가지 질문이 있는데 이제 하나씩 이제 풀이를 해보도록 합니다. 먼저 1번, 조사한 학생 수는 하면은 전체 학생 수를 얘기하죠. 그래서 전체 학생 수를 구할 때 이런 그래프가 히스토그램이 나오든 도수분포 다각형이 나오든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여기 있는 나타난 거, 알 수 있는 거를 다 숫자로 표시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계산할 때는 이런 것을 쓰겠지만 제일 먼저 요거를 생각하고 난 다음에 여기 상대 도수가 나왔으니까 요 그래프에 해당되는 인원들 알 수 있는 거는 다 쓰고 모르는 것은 뭐 물음표 하든 X를 하든 표시를 해주세요. 그래서 보니까 여기는 3명, 여기는 9, 여기는 15, 16, 17명. 여기는 찢어졌으니까 모르죠. 여기도 일부는 찢어졌지만 여기 나타나 있죠. 몇 명이가 보니까 8명. 해서 일단 이렇게 표시하고 나면 이제 전체 학생 수가 몇 명이냐. 여기 찢어졌으니까 이게 17보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죠. 그런데 해당되는 요 두 계급에 해당되는 상대 도수가 0.6이라네요. 근데 여기는 인원을 모르는 게 있으니까 나머지 것들 보면은 여기 알 수 있는 계급의 상대 도수는 0.4죠. 그죠? 그래서 상대 도수가 0.4. 계급의 도수는 이제 알고 있는 계급이 요 세 계급의 도수를 다 더해보면 나오겠죠. 그래서 160에서 180 미만이 아닌 학생의 학생 수는 아니면 상대 도수가 0.4니까 학생 수는 요거 세 개를 더하면 되니까 전체 도수는 총 도수는 상대 도수분의 계급의 도수니까 여기 상대 도수는 0.4, 계급의 도수는 3개를 더하니까 20. 그러면 여기다 10 곱하니까 4분의 200 하니까 전체 학생 수는 50명이다 라는 걸 찾아냈죠. 자, 50명이 됐으면 한 계급만 모르니까 요 계급의 도수도 인원수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두 번째 문제, 여기에 있는 물음표에 학생 수는 했어요.
그러면 총 학생 수에서 나머지 학생 수를 빼주면 되니까 여기가 20이었고 17이니까 나머지 계급의 학생 수는 37명 해서 빼니까 13명 해서 해당되는 170, 180 미만의 학생 수는 13명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도수가 가장 큰 계급의 상대 도수는 보니까 여기가 13명이었으니 이 계급이 가장 크네요. 전체 도수는 50, 계급의 도수는 17. 그래서 상대 도수는 총 도수분의 계급의 도수. 이거 계산할 때 나누지 말고 2 곱하면 100분의 34가 되니까 0.34. 계산 참 편리하게 하죠. 그죠? 이런 것들을 자꾸 하다 보면 요령이 생기면 그냥 쉽게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세 문제를 풀어봤는데 여기에 상대도수나 히스토그램이나 여기 중앙을 찍어서 이 상대 도수 분포 아니면 도수 분포 다각형을 하던 방법은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 푸는 것을 이렇게 지워지거나 잉크가 쏟아졌다거나 찢어졌다거나 이런 것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런 것 한 세 번만 이런 문제를 풀어보면 이제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요거 형식이 다른 게 두 계급의 비가 몇 대 몇이다 아니면 얼마다 이런 거 있으면 거기에 맞게끔만 해주면 크게 어려운 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1학년 단원을 총 정리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1학년 이제 마지막 단원이긴 하지만 2학년, 3학년 올라가면 요 내용들이 이제 3학년 때 뭐가 나오는가 하면 이제 통계가 나와요. 거기에 평균과 하는 것 나오고 2학년 때는 이거와 조금 내용이 다르지만 자료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확률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2학년과 먼저 예습한다기보다 1학년 때 배운 정수와 자연수에서부터 여기가 쭉 한 것들을 진짜 그 막힘없이 풀 수 있도록 방학 동안에 복습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만약에 힘든 부분이 있으면 거기를 시간을 투자를 더해서 3번이면 될 걸 5번, 6번이고 연습을 해주면 2학년, 3학년 올라가서 내용을 아주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